민심이 갑이다 7월 18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1부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기획 비평으로 방송의 서두를 끊겠습니다. 네.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이 석자를 다 발음하기가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 기획 비평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조중동이 이 반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두렵다는 식의 논조에 그 사설과 칼럼을 대거 실었어요. 과연 왜 조중동은 이 반일 감정 또는 그 반일주의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자, 이런 것들이 오늘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아주 기묘하다고 생각들어서 첫 번째 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반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일이죠. 반일이 반북보다 조금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친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당 부분 겹쳐요. 그런데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반일이면서 반북이 사실은 문제예요. 반일 반북. 예. 그걸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 그겁니다. 좀 묘한 구석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명징하고 사리분별한 주장을 펼치고 논의를 하는 양식 있는 지식인이라고 판단되던 사람들도 반북의 문제, 북의 문제만 있으면 여지없이 그 판단력이 그 맹목적인 그 반북과 반공으로 그 나타난 현상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모든 기준점은 자유민주주의가 진리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다 잘못된 거야. 그리고 민주주의라면 또 정당 정치가 곧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일당이 전권을 행사하는 중국이나 조선이나 베트남을 비정상이라고 보는 이러한 일방적인 그 정치관이 문제는 없는 것인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 그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한 편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러나 두 개를 상대주의적으로 유연성 있게 보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국 지식인들은 바로 그 점이 너무 없어요. 아까 일본에서 얘기했던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은 지독한 자학주의자인 게 2500년 전 아테네 시민의 수준이나 오늘날 한국인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2500년 전, 2000년 전 그 로마 아테네에는 25명이 노예고 한 사람이 시민이었던 시대예요. 네. 그 시대가 무슨 민주주의예요, 아테네가. 역사를 모르고. 그다음에 또 유시민 씨가 이번에 로마에 가서 신기한 걸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냐?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죠.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분영된 사람. 아마 그 사람을 로마에 가서 처음 한 모양이에요.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교황청의 역사를 제대로 하려면 브루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갈릴레이나 브루노나 똑같이 이 지동서를 주장을 했지만 갈릴레이는 유명해지고 권력이 생기니까 로마 교황청이 사과를 했지만 그 전에 그 천상의 세계에는 아름다운 생명체가 살지도 모른다라는 이 낭만적인 이 견해를 제시한 오늘날 이런 견해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론 물리학에서 받아들이잖아요. 네. 이런 브루노는 분영됐어요. 분영. 태워 죽였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브루노의 동상이 지금 있어요. 근데 아마 유 선수는 브루노를 이번 여행기에 로마에 가서 처음 알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고 자랑을 하고 또 브루노가 이단이었기 때문에 처형됐다라는 역사의 왜곡까지 주저없이 범하고 있는 방송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잠을 좀 자려고 듣다 보니까 오히려 잠을 깨우는
이 실언들이 계속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이 지식인 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지식의 맹점, 허점 이런 것들이 이 한국인의 친일 청산, 식민 청산을 오히려 더 지연시키고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공자가 얘기했던 대로 가장 나쁜 건 사입이다. 오히려 그 반대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 논리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인민들을 교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멋으로 애국하고 멋으로 민주주의하고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임시적 정치체제에 함몰되어 있는 영미 지식인들, 유럽 추종의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의 모양주의는 이른바 수구보수는 친미, 그 다음에 진보 쪽은 그 친유럽, 흠유럽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흠유럽, 유럽을 흠모하는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조중동의 논조가 반일 감정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조중동이 그냥 반일 감정이 일어날까봐 아주 이 두려워하는 듯한 논조를 많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이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조국의 축창가를 대단히 비논리적으로 비난했던 김근식 씨도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네. 보니까 이 중앙일보의 칼럼을 내 가지고 반인권 범죄를 국제법의 논리로 호도해버리는 이런 주장을 펼친 이 전영기 씨도 서울대학교 정치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이라는 것이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네.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그 전영기의 칼럼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런 걸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전영기는 이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전영기 씨는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반일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의 대법관들이 첫 단추를 이상하게 끼우는 바람에 비롯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단추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들의 그 판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징용,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판결, 네.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반일 감정이 급격하게 불러일으키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반응이 이제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파기환송 판결문. 네.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대법원 이건 12년이고요. 2012년. 그다음에 2018년에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에서 세계 일반의 상식과 법의식에 부합하는 논리의 자연스러운 전개는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서 이것을 반일 조장으로 이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사람들이 또 그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에서 그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런 반인권 범죄는 시효가 없다 하면서 막 입만 열면 프랑스와 독일을 막 예찬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그러는 것은 세련되게 보고 한국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 국제법 통용되는 논리로 따지는 이런 칼럼들을 쓴다 그겁니다. 네. 여러분들 경술외란 즉 경술국치 경술 강제 점거는 그 당시 국제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합법이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국제법이라는 것이 반인권 범죄를 덮을 수가 있는가. 게다가 국가 간 합의가 개인에 대한 배상까지를 호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그 명백한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그 역사와 인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이러한 논리를 여지없이 그 전영기 그 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게재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 또 무슨 SBS의 논설위원으로 원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아까 김근 씨하고 비슷한 식으로 무슨 예. 의병이 나라 구했냐? 뭐 이런 논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원일이가 이 사람이 무슨 그 크로징 멘트라는 거. 마무리 발언이라고 하면 됐지. 크로징 멘트가 뭐예요? 근데 크로징 멘트라는 것을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서 하면 네. 그 말하는 방식도 아주 입이 실룩거리고 아주 야비하기 짝이 없고 자기가 막 무식하면서도 너무나 무식한 줄을 모르는 그 기레기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구만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 연예인들이 꼭 죽어야지 그런 연예인이 있었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이 기레기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면 이런 기레기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원일이가 그 마무리 발언에서 뭐라고 했죠? 뉴스 마무리 발언에서 네, 질싸움을 하는 것은 재앙이다. 반일 감정 자극이 해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의 방향이 엿보인다. 싸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나 전쟁은 이길 전쟁만 해야 한다. 질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재앙이죠. 앞에 저도 밉지만 반일 감정 자극 해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일 갈등을 무조건 지는 싸움이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이런 주의를 우리가 패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일본이 먼저 도발을 했는데 이것을 무슨 의병의 논리로 누가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구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아까 그 김근식처럼 이 청와대의 반응, 한국 정부의 반응을 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면서 이 잘난 척까지 하면서 이 논박하는 이 기획을 보니까 아주 그 21세기의 전형적 기획의 모습을 원일희가 가지고 있더구만요. 원자, 일자, 희자.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의병으로 해결되자고 했어요? 그런 논의를 펴다 그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논의하는 것에 지금 본질을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한일 갈등이 어떻게 해서 비롯되는가 이것을 한번 차분히 말씀을 드려놓고 그 다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 그 강제징용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징용이란 건 뭡니까? 전쟁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터에 나가는 겁니까? 전쟁의 배후 산업인 일터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전쟁의 강제도요. 그 보급을 네. 위한 일터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우리 조선인들은 불행하게도 일본 놈들에게 징병도 됐고 징용도 됐죠. 예. 네. 그리고 징병과 징용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짧은 소설이 하근찬의 순환이대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 예. 거기에 보면 아버지 박만도, 만도. 예. 만두가 아니라 만도면 박만도. 아버지 박만도는 징용으로 나가서 팔을 잃죠. 네. 다이너마이트 폭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일제 때는 아니에요. 6.25 때 징병돼서 나가서 다리를 잃고 와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제의 침공과 6.25 전쟁이라는 이 두 비극은 우리 한국 현대사를 덮친 양대 비극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일제의 징용으로 나갔던 아버지 박만도가 귀향하는 아들을 마중 나러 나갔다가 한쪽 바지가 펄럭거리는 아들의 모습, 상위군이 되어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좌절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없는 아버지가 다리가 없는 아들을 업고 네.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이 장면에서
우리 민족이 이 지독한 갓난 신고를 이기고 끝내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야 말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을 보여주는 그 단편 소설의 수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버지가 당했던 것이 이제 징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징용 피해자들, 이 징용 피해자들이 1997년부터 일본 자기들을 징용해간 기업들,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을 이제 주로 전범 기업이라고 하죠. 네,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라든가 요즘 네네. 재판에 많이 나오는 뭐 신일철중 옛날에 네네. 일본 제철 그런 나.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이 피해 보상 그 소송을 내기 시작해요. 예. 네. 근데 일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서는 전업 패소가 돼 있죠. 패소됐죠. 예. 전업 패소가 됐는데 여러분들 저 일본 정치인 중에서도 그래도 약간 낯짝이 얇은 정치인이 고노라고 있어요. 고노. 아 고노담화. 예, 예. 고노가 이제 그 외상도 하고 아마 수상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고노는 그래도 국가 간의 배상이 이루어졌어도 개인 간의 배상까지를 다 덮을 수는 없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고노는 나름대로 1995년 담화에서 일제 침공을 시인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불과 한 2, 3년 전에 아베한테 고노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베가 바로 답변으로 그 과거에 침공은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거예요. 이런 논의는 21일 백권대학에 좀 하기로 하고요. 이런 것이 계속 패소돼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더 이상 재판을 걸면 안 되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일본 기업한테 돈 물어달라는 소송을 왜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느냐? 바로 한국에 전범 기업들의 재산이 재산. 있어요. 네. 네. 뭐 신일본 제철인가요? 네. 예. 걔들이 지금 포항제철의 주를 3%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들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니까 승소 판결만 얻으면 이들이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고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소송을 걸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눈치를 보는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가지고 좌절됐다가 박근혜 때에 이것이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잘못됐다 해가지고 파기환송하고 다시 재판해라 하니까 그 계속 징용 끌다가.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왔으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김기춘이 박근혜, 양승태 바로 박근혜가 누굽니까? 박정희의 자식 아닙니까? 네. 네. 한일 협정 3억 달러 무상으로 받고 그걸로 다 퉁쳐버린 게 박정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지 아버지가 했던 일을 덮어야 되니까 확정 판결을 못 내게 계속 지연시켰고 박근혜 말을 들었던 양승태가 그 판결을 계속 미뤄왔지 않습니까? 이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일이 흐르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 10월 마지막 날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네. 재상고심 한 지 5년 만에 내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제 8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계속 너희들 뭐 한국 정부한테 그러니까 일본 얘들은 박근혜 때처럼 정부를 조지면 법원 판결도 무시될 수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각 진행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 측에 확실한 답변. 사실 한국 측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해법도 큰 양보예요. 어떤 해법을 제시했냐면 배상을 하는데 일본 전범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 때 그 무상으로 받은 그 배상금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포항제철 아닙니까? 그렇죠. 그돈.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합해가지고 1+1의 방식으로 배상을 하자 이 안을 제시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 정부가 크게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 얘들이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 기업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니냐 하고 반대를 해오던 차에 지금 내일 모레 21일 참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일단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을 만들면 선거에 유리해요. 종북물이랑 한국에서는 똑같네요. 반일 감정을 만들면 또 선거에서 유리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반한 감정을 만들겠다는 그 아베. 선거를 앞둔 아베의 계산과 반일 감정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우리한테 손해볼 게 없다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이속이 서로 반대되는 쪽으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저는 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보편적 원리에 훨씬 부합된다고 봐요. 국가 간의 배상과 개인 피해 배상은 다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그 일본의 폭거가 이루어지느냐, 여기에는 영미가 배경으로 있어요. 유럽 제국주의가. 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식민지 만행으로 저질러진 반인권 범죄로 인한 피해가 보상되기 시작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형님격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제국주의들도 다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더 심하게 아프리카에 했죠. 얼마나 많은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제리에서 네덜란드나. 죽어나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구 애들이 일본의 뒤를 봐주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일본만 떼놓고 역사를 청산하려고 하니까 역사 청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일본을 족치면 간접적으로 미, 영, 불,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고 그 견고하게 카르텔로 침묵으로 지금 덮어지고 있잖아요. 제국주의 만행은. 네. 그러니까 보세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나치 청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진보들이 칭찬하잖아요. 예. 근데 걔들이 나치만 청산했지 제국주의 청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치보다 여러분들 제국주의의 인류 범죄가 훨씬 광범위하고 컸어요.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공을 일체 거론조차 안 한다는 것은 일본보다 더해요. 그런데 8.15만 되면 일본은 뭐 청산하니까 일본이 유럽 놈들 미국 놈들은 우리보다 더했는데 하는 그 짜증도 일본한테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우리는 세 발의 피인데. 일본을 공격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제국주의 이 어떤 침묵의 카르텔, 의도된 카르텔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일본은 당연히 제국주의 청산 과정에서 호구 잡힐 만한 그 자격이 있어요. 왜? 제국주의에 말하자면 죽은 노릇을 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 법원의 일제징용 배상 판결은 이건 명판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판결했던 당시의 그 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1965년에 그 한일협정이 맺어질 때 뭐 유상달러나 차관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꼬우는 거니까. 네. 박정희가 받은 돈이 3억 달러예요. 3억 달러로 일본의 조선 침공을 박정희는 무마해 줬어요. 박정희 김종필과 오이라 사이에 있었던 메모, 그걸 한일협정을 박정희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일본 애들은 끝났다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국가 간 배상이지 개인 간의 배상은 아니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한일협정이면 65년이면 지금 언제 때 얘기입니까? 50년도 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서 역사가 한 발도 진행되지 못했느냐? 우리 인민들, 우리나라 지식인들, 우리나라 진보연하는 반일 반미 세력들이 역사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진보단체에 웬 여성 하나가 장기
대표로 있는 단체 있죠. 아 네, 대표적인 정대협 정대협. 같은 단체. 그게 정대협이죠. 예. 그 정대협이 뭐의 약자입니까?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죠. 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를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정신대와 성노예 위안부가 같은 줄 알고 그런 이름을 쓴 거예요. 예. 엄연히 다르죠. 정신대는 근로정신보호대.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잘못 역사를 배워가지고 정신대가 이른바 성노예 위안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게 재수없는 책인 박유아의 책이에요. 한국에서 제국의 위안부.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단체에서 정신대와 위안부도 구별을 못한다. 그 말은 뼈아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입만 뻥긋하면 친일청산, 토착외구, 입만 뻥긋하면 타살, 입만 뻥긋하면 음모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모르는 사람이 떠들고 주장해봐야 일본 놈들은 속으로는 웃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장을 무너뜨린 한국 법원의 판결은 정당했다. 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느냐? 그 무리수를 일단 이번에 그 경제 도발이 뭐였죠? 일본이?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품을 금수 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그 원료라고 해야 하나? 재료가 되는 재료 3가지를 금수 예. 조치했고 또 앞으로 무슨 이 안보상의 우대 국가에게 적용되는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 네, 수출 그 우대 예. 27개국에서 한국을 빼겠다고 이제 예고를 한 거죠. 네. 그 정도 조치인데 왜 일본이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국내에 있는 일본 재산을 집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집행 예정으로 있을 뿐이지. 네. 근데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선수를 쳤는지 그 배경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일본인에게 징용된 나라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많아요. 그렇죠. 예. 이른바 성노예 위안부도 조선인 성노예, 대만 성노예, 중국 성노예, 있고. 필리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상을 시작해버리면 이미 중국에서도 이런 걸 제기한 그 징용 피해자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시아권으로 전부 확산돼 버리면 일본 그 외환 모의고가 거덜나간다 그겁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일본은 알아야 돼요. 일본이 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유럽과 미국 제국주의를 언급해야 돼요. 너희들 또 우리랑 같이 해먹지 않았느냐? 왜 우리만 핑계대냐? 이런 말은 안 하고 이 힘없는 나라들만 가지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전형적인 못된 일본인의 모습을 아베가 보이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를 향해서 니놈들 때문에 우리 일본의 자주권이 말살됐다. 일미동맹을 해체하고 자위대를 새로운 군대로 거듭나게 하자 하고 주장하면서 자살했던 일본의 아주 탁월한 소설가가 미시마 유키오예요. 미시마 유키오는 지금 역사 속에서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대단히 재밌습니다. 야한 소설도 많고. 그러니까 미시마 유키오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일본의 자주파예요. 근데 일본의 자주파는 발언조차도 없고 금기시대에 있어요. 미시마 유키오는 한국의 이석기 이상으로 금기시대에 있어요. 물론 두 사람의 역량에 있어서 전 차이는 있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징용 배상, 성노예 배상의 전 아시아적 확대라 그겁니다. 근데 2016년 6월 달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 중국인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씩을 보상을 했습니다. 10만 행이요. 10만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약 1,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만 위안? 네. 위안이면 중국 돈이죠. 네. 그래서 예. 중국인한테 3,765명에 각 그렇죠. 10만 위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돈이면 지금 이번에 대법원에 판결한 1억 원 네. 정도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그 이제 환율이나 그 시간 이걸 따지면.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 1억 원씩 주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일본이 안아야 돼요. 안으면서 같은 제국주의 국가였던 유럽, 미국과 그들에게 연대 책임을 요구해야지 이 세계 역사가 바로 되고 동아시아가 바로 섭니다. 저는 이게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만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봐서 제가 적극적으로 평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조국 편도 들고 문재인의 대일본 경고를 환영하고 뭐 모두가 지금 청와대가 뭐 김상조, 정의용 해가지고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네. 각을 잘 잡은 거예요 지금.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역사의 각을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서 제일 잘 잡은 게 지금 이 건이에요. 네. 왜 그랬겠어요? 총선에 유리하니까 또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저는 지금 한국 청와대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툭하면 일본인들이 망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언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유명한 망언이 뭡니까? 구보다 망언이라고 있었죠. 네. 네. 구보다는 네. 원래 그 48년 조선 이제 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일본과 이 협상이 있었어요. 국교정상화. 네. 여러분 임진왜란에도 직후에 바로 또 협상이 시작됐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래야 국교정상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통신사가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과로 이제 통치사가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도 협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93년에. 네. 53년에. 네. 그런데 이 3차 협상에 나온 일본 측 대표 구보다라는 놈이 네. 구보다 가니치로. 뭐라고 네. 했습니까? 일본은 36년간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점령돼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라고 네.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일본 애들이 두고 간 재산이 있잖아요. 네. 조선 땅에 적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것을 우리 일본인은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아가지고 또 이승만은 자기 그 독재의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반일 감정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면 평화선도 치고 뭐 일본 놈들 막 하면서 이제 그때마다 또 이승만이 뭐 외교의 지신이라고 막 얘기하는 이 무지한 그 인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승만 때는 한일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는데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잡고 한일협정을 추진하고 심한 이 반대를 무릅쓰고 굴욕적으로 한일협정에 임했던 것은 박정희의 피가 일본 군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받은 배상액이 3억 달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필리핀은 5억 5천 달러를 받았어요. 네. 필리핀은 일본에 3년도 채 점령되지 않았어요. 네. 42년부터 45년까지. 한국은 36년. 그런데 3년 점령된 필리핀이 왜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받았을까? 이걸 또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참 이게 한국에서 자꾸 친일청산, 식민청산을 일본만 두고 얘기하니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런 애들은 또 중국은 되게 싫어해요. 네. 제가 또 중국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무슨 뭐 친중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중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런 얘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언제 일본처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다 식민사관과 관련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뻑하면 병자호란 얘기하고 그 네네. 3개국오들이 했던 그 삼전도의 굴욕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 그겁니다. 이게 보세요. 조선을 먹을 때 미국과 영국이 미국은 그 카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일본과 그 야합했다는 건 잘 알지만 네. 그 이전에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먹게 거의 교사하듯이 했어요. 이런 가운데 영국은 영일동맹을 통해서 일본을 적극 지원했고 네. 그 전에 일본이 조선을 독식하게끔
했던 전쟁 러일 전쟁에 러일 전쟁. 어마어마한 전비를 미국과 영국 재벌이 댔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영국, 미국이 사실은 조선 침공의 주범이에요. 일본은 하수인이에요. 하수인에 불과했던 일본이 나중에 맘먹으려고 하니까 일본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는 조선 땅을 일본한테 전세 내줬더니 전세 내준 놈이 이제는 임대료도 안 내고 개기니까 일어난 전쟁이 태평양 전쟁 아닙니까? 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같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게 그 회의에서 일본의 전후 배상 이런 것들이 논의돼요. 그러면 배상은 동맹국이 연합국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동맹국이 패했으니까. 그죠? 네. 연합국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연합국에다가 한국과 대만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벌써부터 마오의 모택동이 힘 있는 것 같으니까 모택동 쪽으로 싹 붙어버렸어요. 대만 빼자. 그러면서 한국도 빼자고 주장했던 게 영국이에요. 왜? 지들이 일본과 동맹 맺어가지고 일본이 한국 조선 침공하는데 돈도 되고 함께 공조했잖아요.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이 공식적으로 발부되니까 영국의 가장 유력한 신문인 더 타임즈에서 위대한 외교적 성과다 이런 논평을 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퍼고한 날 한국 지식인들이 일본만 문제 담고 유럽은 툭하면 예찬하고 유럽의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나 해야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역사가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진보 쪽에 있는 운동권의 지식이라는 사람들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옛날 그 6.15 한국적 그 대표라는 그 사람이 평소에 무게는 엄청 잡으면서 무슨 뭐 윤동주는 가장 위대한 민족 시인이고 참여 시인이라는 이 바보 같은 윤동주 시집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지금 아직도 팽배해 있어요. 지금 386, 486 얘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물론 자한당이나 수고보수 태국기들은 얘들이 제대로 되면 자동적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386, 486 얘들이 새누리당 자한당 세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새누리 자한당은 밀려가지고 저 대마도 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신선한 이 개혁 세력이 자주 세력이 들어서야지 역사가 바르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보다가 그런 망언을 했고 박정희는 3억 원으로 퉁쳐줬고 3억 달러로.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산케이 신문이 이게 이제 일본의 조선일보인데. 네, 전 산케이시. 이 산케이의 그 서울 지국장이었고 지금 논설위원이라는 놈의 이름도 구로다예요. 한 놈은 구보다, 한 녀석은 구로다. 네. 이 구로다는 또 뭐라고 했어요? 한국은 일본이 준 3억 달러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아까 하던 얘기를 지금 잠깐 흥분하고 끊었는데 어쨌든 영국이 한국을 연합국으로 넣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니까 미국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승전국에서 제외가 되죠. 뭐 샌프란시스코. 승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연합국에서만 있었어도 네. 국제법적으로 이 배상금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필리핀은 연합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불과 3년도 점령을 안 당했는데 5억 5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한일협정 때 일본이 너희들은 연합국이 아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여전히 미국의 점령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용기도 그 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국가가 아니었다.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필요할 때도 이용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같은 것도 지가 불리해지니까 미국 대통령도 비판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뻔히 보이는 애들은 해결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여러분들 한일협정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식민지 배상금이란 말은 전혀 없어요. 그 3억 달러가 한국 독립축하금이에요. 네. 독립축하금으로 받았으니까 한국 대법원은 배상이 안 된 거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네. 그런데 그 전영일 같은 애들은 독립축하금으로 받았다는 말은 또 빼놓잖아요. 네. 빼놓고 국가는 아니었는데 배상은 또 다 받았다는 논리를 펴잖아요.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이런 걸 좀 알만한 사람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배상을 그래서 여전히 일본은 조선 침공을 합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고 불법이라는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 배상도 말입니다. 힘이 커져야지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교황청 사과도 갈릴레이처럼 힘이 커져야지 받는 거지 부르로처럼 덜 유명하면 못 받는 게 이게 원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은 국력이 뭐 GDP라는 것이 꼭 국력의 실제인지는 몰라도 네. 30대 1에서 9대 1로 좁혀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3대 1로 좁혀졌어요. 3대 1로 좁혀졌다는 건 인구나 땅 면적으로 볼 때 이건 일본과 한국은 국력이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본이 얼마나 땅이 넓고 인구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GDP로 치면 2022년 되면 일본하고 똑같아져요. 한국이. 더더군다나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남북이 연합을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일본과 1대1이 돼요. 지금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에 파열음을 내고 진정한 친일 청산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레기가 지금 한국 방송에서 3억 원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 토착의 구들이 여전히 드세게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민중당 편을 드는 지식인들이 역사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조중동 농객들에게 밀린다 그겁니다. 이 점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산케이 신문에서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지금? 그 산케이 신문은요. 네. 한국이 미국에 울며 매달려서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설을 또 올렸고, 네.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자유무역, 네. 그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자유무역에 막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국이 그러한 은혜를 모르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까? 네. 뭐 미국에 가서 뭐 징징거리면서 뭐 울고불고 한다는 식으로 네. 네. 이 산케이 신문에서 또 한국을 자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일본하고 붙어야 될 찬스라고 봐요. 그리고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기업 좀 어려워진다고 뭐 우리 삶하고 뭐 관련됩니까? 경제 몇 프로 친일청산 역사청산이 그냥 되는 겁니까? 희생을 좀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야지. 국가 전략에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네. 약간 이제 흥분을 좀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제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네요. 본격 7말 8초에. 네. 혹시 여러분들 이 올 여름 휴가에 가신다면 제주도 쪽, 서귀포 쪽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이 자주인학회 회원이자 민족 자산가를 꿈꾸는 이 하 대표가 운영하는 서귀포 퍼스트 70 호텔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귀포시 명동로 46번 우정의 공지지 있습니다. 상업광고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명동로 46 네. 퍼스트 70 이 숙박료는 모텔 수준 그리고 시설이나 서비스는 호텔 수준이라고 하는데 064-766 0000 번호가 0000 네, 번호 아주 쉬워요. 예, 이런 번호를 따는 데는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물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극인갑수 TV와 민심이 갑이다는 여러분들이 투척해 주시는 자율청 치료와 책 판매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투척하실만 하다 싶으면 시기와 액수에 구애됨이 없이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로 자율청 치료를 투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 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김갑수가 쓴 백권대학 1004페이지짜리 책입니다. 21세기 이후에 출판된 동서양의 각종 고전과 신선을 자주인의 입장에서 선별해서 해설하고 비평한 독서 안내서입니다. 참고로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단 전제하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 어떤 지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고가예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김갑수의 독립운동 역사소설 압록강을 넘어서, 그리고 한국전쟁 역사소설 전쟁과 사랑, 그리고 근현대 역사 비평서, 실론서, 미래를 위한 각오, 이 세 권이 6만 원에 판매됩니다. 그래서 이 백권대학 10만 원, 그리고 이 세 권을 6만 원 따로 구입하셔도 되고, 이 네 권을 한꺼번에 구입하시려면 15만 원을 내시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에 책값을 투척하시고 구입하시는 책의 내용과 받으시는 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문자번호 010-5264-2300에 넣어주시면 즉각 우체국 택배로 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과 지금 협상을 시도하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달 중내로 일본 기업의 국내 압류 재살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잘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일본 전범 기업의 매각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또 하나의 조국 조선에서는 이래 경제 보복을 아주 통렬하게 비난을 했는데 그것을 김경환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노동신문이죠. 조선에 있는 신문에서 수출 규제 조치에 빗긴 흉악한 기도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당국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과거 제약에 대한 배상 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소나기에 틀어주려는 간악한 흉심이 깔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도 사죄와 배상은커녕 온갖 망언과 망동을 일삼다 못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보복까지 감행하는 것은 실로 파렴치하고도 날 강도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 조선 그 언론 매체들, 뭐 조선 언론도 이제 크게 보면 기레기는 기레기인데 어쨌든 이 조선 언론 매체들의 그 표현력은 대단히 전통적이에요. 예. 전통적이 가지고 재밌습니다. 네. 일단 그 일본의 반동적 행위가 너절하다 뭐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수출 규제 조치에 빗긴 흉악한 기도, 이게 제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종로에서 뺨 맞고 행랑 뒤에서 눈을 긴다.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외톨이 신세가 된 데 대한 안갚음으로 우리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일본 애들이 그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뭐 북에다가 무슨 뭐 제재를 위반했다는 동 했는데 실제로 지가 제재 위반해놓고 팔아먹은 일본이라고 그런 것까지 지금 저는 이 자리에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뭐 북을 누가 더 제재를 잘했느냐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일 웃기는 말이 네. 뭡니까? 아베 일당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벌이지 않는 한 모기장 밖에 쫓겨난 신세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모기장 밖에 쫓겨난 신세.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거 너무 재미난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 모기가 저도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 한 20방 물렸는데 모기장 밖은 공포의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에서 일본 당국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과거 제약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을 저들이 소나기에 틀어지려는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 해가지고 조선 측에서는 민족이 어려워지자
민족 공조를 취하는 입장을 아주 훌륭하게 죄졌습니다. 이런 네. 말도 했어요. 체질적으로 못되고 속이 트이지 못한 정치 난쟁이의 그 좀스러운 습벽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 반동들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이상으로 이 통렬한 반응을 보인 이 북조선의 노동신문의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지레기들, 저는 그들의 입을 봉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특히 아는 체하면서 무슨 박지원 그 문화 정치평론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복이 없다느니, 그 다음에 뭐 조국 수석이 죽창가를 페북에 공유한 것을 두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처럼 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체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물론 김종대보다 약간 하수면서 더 아는 체 많이 하는 건 표창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그 뭐 김종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김근식 이런 사람들이, 이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오도하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당한 제국주의 청산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프랑스, 독일을 예찬하고 있는 한국 지식인들, 바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같이 까발리면서 우리 인민을 역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기회예요. 1965년 박정희가 3억 달러를 챙기고 제국주의 침략을 면책해줬고, 박정희의 자식 박근혜의 신복 양승태가 합작해서 대법 판결을 지연시켰고, 이것이 비로소 바로 잡아진 시점이 일본이 지금 차충수를 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저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아까 샌프란시스코 얘기도 했죠. 네. 무엇보다도 박정희는 파시스트예요. 국가가 배상받으면 개인 배상은 필요 없다. 아예 안중에도 없었을 거예요. 베트남전 파병용사들의 생명수상까지를 삥땅 치는. 착복했던 박정희 아닙니까? 물론 이번 조치로 한국 정제가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장기적 안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친일 청산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조선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 일본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성노예와 징용의 배상 문제로 확산될 때 일본은 후쿠시마 이상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일본은 분명히 지금 타협하려 들 것이고, 심지어는 일본의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친일 정사는 이원하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빛을 잃은 민족 정기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아서 한국 정부의 강경 기조를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쯤 53분 됐습니다. 네, 오늘 2부를 여기서 마치고 무더워 아주 뜨거워지는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에서 방송을 오래 했더니 아주 목이 아프고 열변을 가라네요. 또 도와셔서. 자, 여러분들 이만 마칠까요?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